죽을 병 앞에 선 재벌 회장 마대창은 평생 외면해온 잃어버린 딸 마은혜를 몰래 찾기 시작합니다. 병실 침대에서조차 그는 보육원 기록과 난로 화상 흉터가 있는 아이들의 자료를 뒤지며 늦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한다는 집착을 키워갑니다. 한편 이 움직임을 눈치챈 채화영은 딸이 나타나는 순간 자신의 자리와 오래된 죄가 모두 무너진다는 걸 직감하고 조건이 비슷한 시설 출신 여자 김은지를 골라 재단 지원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함정에 끌어들입니다. 등 화상, 어린 시절 병원 기록, 외로운 삶, 나도 한 번쯤은 딸이라는 말 듣고 싶다는 갈망까지 김은지를 마흔의 자리에 딱 맞게 깎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되고 마대창이 진짜를 찾기 전에 채화영은 먼저 가짜 딸을 완성해 회장 앞에 세우려는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마대창은 원래 병원을 싫어했다. 정기검진 날짜가 다가오면 꼭 그 주에 출장을 잡거나 회의를 밀어놓고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병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 몇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신세가 된 건 단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가슴이 쿡쿡 쑤셨다.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 처음엔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회의 도중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다. 테이블에 손을 짚으려던 순간 힘이 풀렸고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응급차를 불렀다. 병명은 신부전 초기였다. 무리한 스케줄과 과음, 수십 년간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결과였다. 지금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일을 줄이든지 욕심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대 수명을 줄이든지요. 마대창은 그 말을 웃어넘기려다가 목에 걸린 산소 튜브를 만지작거렸다.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삭신처럼 쑤셨다. 그날 이후 병실은 그의 임시 집이 되었다. 회사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보고했고 이사회는 병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새벽에도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고 간호사들이 몰려왔다. 약을 맞고 난 뒤 숨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였다.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입술 사이로 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은혜야. 간호사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이 병실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이름. 하지만 누구도 그 얼굴을 본 적은 없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채화영이 들어왔다. 회장님.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표정. 하지만 오늘은 눈빛 안쪽이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서 있었다. 좀 어떠세요? 살아는 있나 보지. 마대창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근데 시간은 별로 안 남은 것 같다. 그의 시선이 천장에서 옆으로 천천히 내려와 채화영 얼굴을 겨우 잡았다. 너. 네, 회장님. 회사 보고는 됐고. 그가 말을 잘랐다. 밖에서 온 사람들, 오늘 또 왔냐? 밖에서라면? 보험 얘기, 상속 얘기 들고 오는 놈들 말고.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서류 말고 사진 같은 거 들고 오는 놈들. 한순간 채화영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그래. 마대창이 짧게 웃었다. 모르면 됐다. 그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심전도 모니터를 잠깐 보고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너도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 회장님 병실인데요. 안 올 수가 있나요? 지금은 병실이 내 집이냐? 그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대창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더듬었다. 사람이 말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죽을 것 같다가도 진짜 죽기 직전이 되니까 딴 생각이 나더라. 딴 생각이요. 빌딩 생각도 아니고 회사 생각도 아니고. 21번 고르더니 입술을 천천히 달싹였다. 딸 생각이 나더라. 목을 대가 크게 한번 움직였다. 은혜 생각이 나더라. 채화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상황도 집안 사정도. 변명은 나중에 하고. 그가 끊었다. 그 애는 지금 어딜까? 평생 답을 쥐고 있던 사람처럼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답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살아있을까? 아니면 벌써 끝났을까? 대답을 바라보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혼잣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너한테 묻는 거 아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냥 소리내서 한번 말해본 거다. 그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전등 불빛에 잠깐 젖었다. 어디선가 화상 자국 있는 등이 아직도 살아서 숨 쉬고 있는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 생각이 자꾸 난다. 채화영은 그 말 한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상태로 가면 언젠가 실제로 찾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약 드시고 좀 쉬셔야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돌렸다.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일은 너가 해라. 마대창은 더 말하지 않았다. 채화영이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가려 몸을 돌렸을 때 뒤에서 낮은 말 한 줄이 따라왔다. 나 요즘 꿈에 그 애가 자꾸 나온다.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어릴 때 등 대이고 울던 애, 그 애가 어디선가 나이를 먹었겠지.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이 닫히자 마대창은 베개 옆으로 손을 뻗었다. 리모컨과 약 봉지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2장과 어설픈 필체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보육원 원생 기록 열람 신청서. 그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얼굴로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채화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꿈에 나온다고. 비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전 비가 오던 밤 젖은 담요에 쌓여 울던 아이. 그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젊은 남자의 헝클어진 머리. 우리가 잘 키우면 돼. 우리 사이에서 낳은 아이나 다름없어. 그날 마대창이 했던 말이 귀 안에서 다시 선명해졌다. 그리고 몇 년 뒤 서류에 찍히지 않는 송금,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힌 병원 기록,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름. 찾으면 안 되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거울 속 오늘따라 조금 낯선 자기 얼굴이 비쳤다. 찾는 순간 내가 쫓겨난다. 딸이 돌아오면 회사 지분이 재편될 것이다. 재단 이사장의 자리도 오랜 시간 쥐고 있던 실질적인 권력도 한순간에 흔들릴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선택이 죄목이 되어 세상 위로 끌려 나올 것이다. 내가 그때 한 일이. 거울 속 자신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죄가 돼서 돌아오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래, 찾고 싶으면 찾아보든가. 입안에서만 나직이 굴러가는 말. 대신 내가 먼저 판을 짜야지. 밤 9시가 훌쩍 지난 시각. 드림그룹 비상대책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굵은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회장 장기 입원. 경영권 공백. 주총 대비. 임원 넷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다. 결국 문제는 상속입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상태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지분 정리 방향을 정해야 상속 얘기는 조금 미루죠. 채화영이 말을 잘랐다.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동안 누가 다음 자리를 입에 올립니까? 재무이사가 눈치를 살폈다. 시장 쪽에서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건강 문제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회색 표지 위 검은 펜으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특정 인물 관련 동향. 법무팀장이 제목을 흘긋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뭡니까? 회장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표정을 가다듬었다. 보험 설계사, 상속 전문 변호사. 그런 부류 말고요. 파일을 펼치자 복사된 사진과 보고서가 드러났다. 보육원 출신 찾는 민간 탐정,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는 사람, 옛날 기록 담당했던 공무원을 따로 만나는 사람들. 실무자들이 뒷조사해서 정리한 리스트였다. 누가 움직이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회장님께서. 재무이사가 낮게
혼자 움직이고 계십니다. 법무팀장이 안경을 벗어 닦았다. 혹시 어떤 인물을 특정하셨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근데 시간 문제겠죠? 화이트보드 한쪽에 적힌 경영권 공백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잃어버린 딸을 찾으시겠다는 거군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문제는요. 최화영이 말을 가로챘다. 회장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시든 우리에겐 검증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기록되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법무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언론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최화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린 딸과의 극적인 재회. 이런 제목 다들 상상되시죠? 회의실 안 몇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이미 마흔애가 돼버립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회장님 못 찾게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회의를 연 겁니다. 최화영이 파일을 앞으로 밀었다.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 합니다. 어떤 판을요? 회장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시든 간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 사람이 마흔애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을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겁니다. 관문, 기록, 증언, 흉터, 혈액형. 최화영이 하나씩 짚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후보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을 준비해 두는 거죠. 재무이사가 숨을 들이켰다. 혹시 가짜를 만들자는 겁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최화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먼저 마흔애라는 자리를 채워두자는 뜻입니다. 진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판을 먼저 짜는 쪽이 결국 이깁니다. 며칠 뒤 비서실 전산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서류가 쌓이기 시작했다. 전국 보육원, 우리 재단이 후원했던 시설 목록부터 뽑아. 최화영이 말했다. 은혜가 사라졌던 연도 기준으로 나이 맞는 여자아이들 기록 한번 싹 훑을 거야. 비서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최화영이 종이를 건넸다. 추정 생년월일년 월 전후, 혈액형 O형, 유년기 폐렴 입원 이력 등 또는 어깨 부위 화상 흉터. 옆에서 지켜보던 인턴이 무심코 물었다. 흉터까지 필요합니까? 회장님이 붙잡고 있는 기억이야. 최화영이 짧게 대답했다. 5살 때 난로에 등을 대었다고. 그 얘기를 내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비서는 화면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었다. 조건에 맞는 사람 12명입니다. 인쇄된 명단이 그녀 손에 건네졌다. 이름, 나이, 출신 시설, 현재 거주지. 이 중에서 최화영이 펜을 들었다. 우리가 만들기 쉬운 사람부터 보자. 그게 무슨 뜻인지. 인턴이 조심스럽게 묻다가 비서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닫았다. 가족이 없거나 연락 끊긴 사람. 최화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유년 기록이 중간에 비어있거나 지금 삶의 기반이 약한 사람. 새로운 이야기를 붙잡고 싶은 사람. 비서가 몇 줄의 밑줄을 그었다. 여기 4명이 그 조건에 가깝습니다. 좋아. 펜 끝이 4개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 4명부터 직접 가본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지방 소도시의 오래된 미용실이었다. 낡은 유리문을 열자 샴푸와 파마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파마하세요? 얼굴에는 피곤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머리는 나중에 하고요. 최화영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얘기를 좀 하러 왔어요. 얘기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 대출이나 그런 건 안 받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최화영이 명함을 건넸다.
드림재단에서 나왔어요. 시설 출신분들 지원 프로그램 담당입니다. 여자의 눈이 명함과 그녀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제가 그런 건 어떻게? 기록을 봤어요. 짧은 답.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구석 의자에 앉아 그녀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릴 때 시설에서 자라다 10대 후반에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된 일,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사정, 혼자서 가게를 열기까지의 고생. 가족은 없어요. 여자가 잘라 말했다. 친부모도 모르고 입양도 안 됐고 그냥 혼자예요. 조건은 완벽해 보였다.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TV에 잃어버린 가족 찾는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있죠. 친부모 찾는 사람들 보면 한 번쯤은 생각했어요. 그녀가 드라이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도 신청해볼까? 왜 안 하셨어요? 찾으면 뭐합니까? 여자가 허탈하게 웃었다. 날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 그 말에 채화영의 손끝이 조금 굳었다.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요? 여자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다.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나는 혼자였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채화영이 떠봤다. 나를 떠난 사람이 어떤 얼굴로 늙어가는지.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입가에 스스로도 모르는 쓴웃음이 번졌다. 그냥 나 혼자 산 세월이 더 길어요. 늦게 나타나서 엄마야 아빠야 해도 어깨가 한번 들썩였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는 안 되겠다. 채화영은 속으로 조용히 지웠다. 지원 프로그램 안내만 드리고 갈게요.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미용실을 나와 골목을 걸으며 채화영은 낮게 중얼거렸다. 너무 단단하네. 과거를 붙잡지 않고도 혼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만들어줄 이야기 따위 필요 없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흔애로 만들기 어렵다. 두 번째 후보는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 사는 야간 알바생이었다. 좁은 복도, 문마다 붙어있는 낡은 방 번호. 노크를 하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의심 가득한 눈이 먼저 보였다. 재단에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문이 더 닫히려 했다. 저 이런 거 다 알아요. 대출, 투자,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닙니다. 시설 출신이라고요? 그런 거 이제 다들 이용해서 장사해요. 자리만 겨우 옮겨 마주 앉았을 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끝까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제 과거 아는 척하는 사람들 다 나한테서 뭐 뜯으려고만 했어요. 질문 하나마다 가시가 섞여 있었다. 진짜 날 도우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문 두드리지도 않겠죠. 대화가 끝날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회장님 앞에 세우면 첫 마디부터 부딪히겠지. 채화영은 이 사람도 지웠다. 세 번째 후보는 보육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였다.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은 표면적으로 가장 딸에 가까웠다. 시설에서 자라서 다시 여기 남았어요. 그녀가 당연한 듯 말했다. 어디 나가서도 결국 여기 생각만 나더라고요. 자신의 과거를 묻자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어릴 때 사진, 예방접종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각종 진단서가 정리된 채 들어있었다. 나중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다, 아빠다 해도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먼저 제 기록을 보여주려고요.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는 조작이 안 된다. 기록이 너무 분명했다. 중간에 끼어들 틈도 새 거짓을 끼워 넣을 공간도 없었다. 세 번째 봉투를 접어넣으며 채화영은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조건은 맞는데 감정이 안 맞는다. 그녀가 원하는 건 빈틈이 많고 붙잡고 싶은 게 있는 사람. 네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눈길이 한 번 더 멈췄다. 김은지. 나이, 출신 시설, 어릴 때 폐렴 입원 기록, 등 부위 화상 흉터. 다른 색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데이터였지만 현재 직업란이 눈에 들어왔다.
대형마트 계산원. 여기부터 가죠. 채화영이 말했다. 도심 한복판 대형마트. 형광등 불빛 아래 계산대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저기 셋째 줄, 은지 씨요? 직원에게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기요. 오늘 야간까지 붙어 있을 텐데. 셋째 줄 계산대. 초록색 조끼를 입은 여자가 바코드를 찍으며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손님 줄이 잠깐 끊긴 틈에 채화영이 다가갔다. 네, 영수증 필요하세요? 습관적인 멘트. 아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저 아세요? 아직은요. 짧은 대답. 근데 알게 될지도 몰라서요.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좁은 방, 락커들이 줄지어 서 있고 낡은 소파와 자동 판매기가 하나 있었다. 종이컵에 물을 따라 놓고 둘이 마주 앉았다. 시설에서 잘하셨죠? 첫 질문이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다. 김은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걸 어떻게? 기록을 봤어요. 채화영이 명함을 내밀었다. 드림 재단입니다. 시설 출신분들 지원 프로그램 담당이고요. 김은지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요즘 그런 사기도 많다던데. 사기치기엔 우리가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농담을 섞어 긴장을 풀어주자 그제야 그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뭐, 그래도 이런 건 처음이라. 처음이니까. 긴장되는 건 당연해요. 채화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보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김은지는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내려다봤다. 시설 출신분들 중에 지금처럼 마트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늘 계약직만 전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채화영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장학금, 자격증,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이 명함이 가짜면 그때 화내도 늦지 않습니다. 김은지가 피식 웃었다.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가네요. 기록을 보니까 어릴 때 병원에 많이 다녔더라고요. 채화영이 슬쩍 말을 돌렸다. 폐렴도 있었고 등 쪽에 큰 흉터도 있고. 김은지의 손이 반사적으로 등을 향해 올라갔다. 그거 난로에 기대다가 다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몇 살 때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몸은 기억하죠.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샤워하다가 가끔 거울 보면. 김은지가 말끝을 흐렸다. 이게 내 거 맞나 싶어요. 누군가에겐 그 흉터가 평생 잊지 못하는 단서일 수도 있어요. 단서요? 김은지가 눈을 들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한 장면이죠. 채화영이 시선을 맞췄다. 눈앞에서 아이가 울고 난로의 등에 화상을 입고 21번 고르고 덧붙였다. 그날 그 아이를 놓쳐버린 사람의 기억. 김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그 얘기가 저랑 무슨 있을지도 있고 없을지도 있어요. 채화영이 일부러 흐리게 말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만약.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당신을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찾고 싶어 한다면. 김은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길게 침묵 끝에 나온 말이었다. 근데 원망도 많을 것 같아요. 김은지는 재단 상담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마트 휴게실에서 야간 교대표를 보다가 그 종이를 한참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은지 씨, 오늘 야간이지? 매니저가 말을 걸었을 때에야.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다. 아, 네 야간이에요. 어제도 야근하고 오늘도 야근이면 몸 상한다.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김은지는 어쩐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제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만 맴돌았다. 당신 기록과 다른 쪽의 기억이 이상하게 비슷해서요. 다른 쪽.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계속 건드렸다. 날 떠난 사람도 밤마다 천장 보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말도. 종이컵에 붙는 자판기 커피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은지야. 같이 일하는 동료가 팔을 쿡 찔렀다. 왜 이렇게 멍하냐? 어제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상담 같은 거. 또 무슨 카드 빚 상담 같은 거야? 아니야. 그녀는 대답 대신 웃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거. 에이, 또다.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나갔다. 혼자 남은 휴게실에서 김은지는 가방 속 브로슈어를 꺼냈다. 시설 출신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장학금 및 주거 지원, 심리 상담.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선택.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이 두 번 뛰었다. 가족관계. 입 안으로 새어나온 단어는 어색하고 낯설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말은 드라마 안에서나 듣는 말이었는데 종이 위에 자기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으로 쓰여 있으니 현실감이 뒤늦게 밀려왔다. 진짜로 누가 날 찾는 걸까? 그 생각을 머리에서 밀어내려 해도 자꾸만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며칠 뒤 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 채화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톤이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상담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김은지는 무의식적으로 어제 깨끗이 다려놓은 셔츠를 떠올렸다. 혹시 제가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짧은 침묵 뒤에 덧붙이는 말이 이어졌다. 아, 하나 더 있네요. 네. 어릴 때 기억나는 거요. 채화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조각조각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가져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은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어릴 때의 기억, 난로, 병원, 하얀 천장.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등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순간,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들 얼굴 사이로 천장이 빙글빙글 돌던 장면이었다. 그 뒤로는 끊겨 있었다.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아픈데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등의 흉터자리를 슬쩍 만졌다. 그래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물어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재단의 다른 상담실. 전보다 좀 더 넓고 책장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는 방이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화영이 말했다. 지난번엔 당신 이야기만 들었죠. 김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다른 쪽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요. 다른 쪽. 그녀가 숨을 고르며 묻자 채화영이 단어를 골랐다. 그 사람. 단순한 표현이었다. 당신을 떠나보낸 사람. 김은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 이름은 기억 못할 겁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쓰던 이름이 있었다면 그게 문서상으로는 사라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채화영이 천천히 설명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흉터 있는 아이, 혹은 난로에 대인 아이라는 기억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김은지는 자기도 모르게 등을 감싸 안았다. 그럼 전 이름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산 거네요. 지금 이름도 나쁘지 않죠. 그렇긴 한데. 그녀는 웃다가 금세 웃음을 거뒀다. 그 사람은 왜 지금 와서 찾는 건데요?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채화영이 단정 짓듯 말했다.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서. 김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보고 싶으면 그냥 오면 되지. 입술 사이로 낮게 새어나오는 말. 그렇게 늦게 오면서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채화영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당신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김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왜 제가 필요한 건데요? 이걸 끝내려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까지나.
버린 사람과 버려진 사람으로만 남을 수는 없잖아요. 김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채화영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온 대답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 정말 나를 찾는 건지. 김은지가 숨을 들이켰다. 그게 진짜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좋아요. 채화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요?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해서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손거울, 작은 파우치, 단정한 색의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저 화장 잘 못하는데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채화영이 거울을 김은지 앞으로 밀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부터 정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한 놀이 같았다.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짜서 얼굴에 두드리는 법, 눈썹을 따라 가볍게 선을 그리는 법, 머리를 뒤로 묶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서. 거울을 보다가 김은지가 멋쩍게 웃었다. 마트에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연습하면 되죠. 채화영이 거울을 가리켰다. 재단 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업이요? 네. 세상에 내놓을 얼굴 만드는 수업. 김은지가 작은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내놓을 얼굴이라니. 좀 거창하네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장면. 어릴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채화영이 김은지의 눈을 바라봤다. 그걸 지금 얼굴에 조금 얹어두는 거예요. 그 말은 김은지에게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재단에 오는 날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화장과 옷차림 같은 겉모습이었다. 이 색깔이 당신 얼굴 톤이랑 잘 어울려요. 머리는 이 길이에서 조금만 다듬어 볼까요? 다음에는 말투와 태도였다. 말끝을 조금만 부드럽게 내려보세요. 채화영은 김은지가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쓰던 단답형 말투를 지적했다. 네, 아니요만 말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녀가 상황을 그렸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잘 지냈냐고 묻잖아요. 네, 잘 지냈어요. 자동적으로 나온 대답을 채화영이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럭저럭요라고 해보세요. 그럭저럭요? 거기서 근데 요즘은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 줄을 더 얻는 거예요. 김은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그래야 상대가 당신 얘기를 더 묻게 되니까요. 당신 얘기를 더 묻게 되도록. 그 말은 단순한 대화법 같았지만 어딘가 의도가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며칠 뒤 김은지는 재단에서 옷 몇 벌을 받았다. 단정한 블라우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스커트, 검은 카디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원입니다. 채화영이 짧게 답했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요. 누군가. 김은지가 단어를 되뇌었다. 그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채화영은 웃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한편 마대창의 병실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회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두꺼운 봉투를 내려놓았다. 옛날 보육원 기록 찾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대부분은 흑백이고. 그가 말을 고르다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집단 사진 안,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찍은 사진. 앞줄, 뒷줄,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작은 얼굴들. 연도별로 정리해놨습니다. 마대창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입 닥치고 있어. 마대창이 낮게 윽박질렀다. 내가 찾는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일렁였다. 어릴 때 은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해진 지 오래였다. 그래도 흉터는 기억난다. 등 뒤 붉게 부풀어 올랐던 자국, 난로에 등을 대이고 숨이 넘어갈 듯 울던 그 밤, 그 장면만은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흉터 있는 애들 기록만 따로 빼. 그가 말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회장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마대창이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애는 등에 상처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동안 병실 안에 남았다. 최화영은 그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실에 보고서 한 장이 더 올라왔다. 회장님 측에서 별도 인물 고용, 보육원 기록 탐문 진행 중.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그녀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흉터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서가 덧붙였다.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쪽에서도 흉터가 중요해지겠죠. 최화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건에서 제일 먼저 봤잖아요. 비서는 말끝을 흐렸다. 김은지 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최화영이 말했다. 흉터는 맞고 나이도 맞고 기록도 맞출 수 있어. 그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 이제 남은 건 다시 비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에서 나 마흔에에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다음 재단 방문날 상담실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연습을 해볼게요. 최화영이 말했다. 연습이요? 네. 그녀가 녹음기를 가리켰다. 당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제 목소리요? 김은지가 어색하게 웃었다. 마트에서 손님들한테만 쓰던 목소리 말고 그럼 어떤 목소리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을 때 나오는 목소리. 김은지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게 연습된다고 되는 건지 조금은 됩니다. 최화영이 재빨리 답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가 짧게 상황을 그렸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당신은 그 사람을 처음 봅니다. 김은지가 눈을 감았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말해요. 뭐라고요? 은혜야. 그 이름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김은지의 손이 무릎을 꽉 쥐었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은혜 아니에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대답에 최화영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요? 그녀가 말했다. 연습이니까 다르게 해봅시다. 어떻게요? 나 은혜예요. 최화영이 대신 말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해보세요. 김은지는 입술을 달싹였다. 나 목 안쪽이 말라붙었다. 나 은지인데요. 그녀는 결국 자기 이름을 말했다. 괜찮아요. 최화영이 녹음기를 끄며 웃었다.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죠. 김은지는 있는 힘껏 숨을 내쉬었다. 왜 이렇게 어렵죠?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이름이니까요. 최화영이 담담히 말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이름을 써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만 당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이상한 설득력을 가졌다. 연습은 조금씩 길어졌다. 어릴 때 최화영이 물었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뭐예요? 난로요. 김은지는 눈을 감았다. 등이 뜨거웠고 숨이 막혔고 누가 나를 안아서 들어올렸어요. 어디로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
누군가 숨을 크게 쉬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잠깐의 정적. 아마 남자였던 것 같아요. 왜요? 냄새가요. 뜻밖의 대답이었다. 담배 냄새랑 땀 냄새랑 비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비요. 밖에 비가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은지가 눈을 감은 채 숨을 하나 더 들이켰다. 밖에서 비가 세게 내리는데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채화영은 그 말을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받아 적었다. 비 오는 밤, 젖은 담요, 난로, 화상, 남자의 숨. 30년 전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다른 입을 통해 다시 재생되고 있었다. 기억하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그 다음은요? 없어요. 김은지가 짧게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시설이었어요. 시설에서 누군가 은혜라고 불러준 적은 없나요? 없어요. 한 번도요? 있었으면 기억했겠죠. 말 끝에 씁쓸한 웃음이 묻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녀가 덧붙였다. 가끔 누가 은혜야라고 부르는 꿈을 꾸긴 해요. 누가요? 몰라요. 김은지가 눈을 떴다. 얼굴은 안 보이고 뒤에서 목소리만 들려요. 그럼 당신은 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그게 나 같지가 않아서. 그 대답은 이상하게 서늘했다. 그날 밤 재단 건물 옥상 도시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기억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네요. 채화영이 수화를 하듯 자기에게 말했다. 옆에는 오늘 면담 기록을 빼곡히 채운 공책이 놓여 있었다. 비가 오던 밤, 난로, 남자의 숨, 괜찮다는 말. 모두 그녀가 알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자. 그녀는 공책을 덮었다. 김은지에서 마흔회로 가는 길. 공책 맨 앞장에 처음으로 제목을 적었다. 프로젝트 M. 며칠 뒤 김은지는 재단에서 새로운 제안을 들었다. 당분간 마트 근무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줄이라고요? 완전히 그만두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채화영이 말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서요. 교육이요? 예. 지금까지는 외모와 말투 정도였다면. 그녀가 자료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이제는 기록을 채워야 합니다. 기록. 김은지가 종이를 내려다봤다. 출생지시, 거주지구, 어린 시절 병력, 초등학교 입학연도. 이거 제 기록 아니잖아요. 당신 기록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채화영이 말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찾을 겁니다. 왜요?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 그녀는 펜으로 몇 줄을 긋고 자리를 비워둔 칸을 만들었다. 여긴 당신이 채워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요? 예.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입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니까요. 김은지는 펜을 잡았다. 몇 년도 어느 동네, 어떤 골목, 어떤 냄새. 막연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다가 금세 사라졌다. 기억 안 나는 건 억지로 쓰지 마세요. 채화영이 말했다. 대신 이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걸 생각해보는 거죠.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단정지었다. 다만 정리해놓고 말하느냐, 아무렇게나 섞어서 말하느냐의 차이죠. 김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서툴게 움직였다. 어릴 때 비 오는 날이 싫었다. 첫 문장이 적혔다. 한편 마대창 쪽에서도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었다. 회장님, 흉터 있는 아이들 기록만 따로 추렸습니다. 남자가 새로운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보시면 서류 사이로 흑백 사진 몇 장이 끼어 있었다.
이 중에 혹시 기억나는 얼굴이 있으신지? 마대창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이들의 얼굴이 서로 겹쳐졌다. 이렇게 작았나? 머릿속에 있던 은혜의 모습보다 사진 속 아이들은 훨씬 작아 보였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억지로 찾으려 들면 회장님만 힘드십니다. 입 다물라고 했지. 마대창이 짧게 쏘아붙였다. 내가 본다. 그의 손가락이 또 다른 사진 위에 멈췄다. 이건 작은 아이가 어깨를 조금 움츠리고 있는 사진. 뒷모습은 없나. 단체 사진뿐이라. 남자가 말을 흐렸다. 등을 봐야 되는데. 마대창의 입속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재단 건물 복도. 비서가 들고 가던 서류철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회장 측 탐문 진행 상황. 최화영은 그 폴더를 잠깐 훑어본 뒤 자기 서류철과 나란히 올려놓았다. 한쪽에는 흉터 있는 아이들 기록. 다른 쪽에는 흉터를 가진 현재의 여자 김은지. 시간 싸움이네.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쪽이 실제 기록을 찾아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이쪽 기록을 채워넣는 속도를 더 빨리 만드는 수밖에. 김은지는 하루가 다르게 재단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오늘은 말하기 연습을 더 해봅시다. 또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상황은 비슷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 은혜야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최화영이 제안했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김은지가 따라서 말했다. 왜요? 상대가 당신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화영이 설명했다. 그럴 때는 당신이 기억하는 애가 나다라는 걸 상대 입으로 확인받는 게 좋아요. 상대 입으로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 스스로 당신을 인정한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 말은 법정에서 쓰일 전략 같기도 했다. 다시 해볼게요. 최화영이 말했다. 은혜야 라고 부르면 김은지가 숨을 들이켰다.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덜 떨렸다. 좋았어요. 최화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거기에 한 줄만 더 얹어봅시다. 한 줄이요? 저도 기다렸어요. 그 말은 김은지 입에 쉽게 얹히지 않았다. 그건 좀 왜요? 기다린 적이. 그녀가 말을 멈췄다. 정말 기다린 적이 없었을까? 언젠가 시설 창문 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이 아예 없었을까? 기다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김은지가 낮게 인정했다. 근데 기다렸다는 말을 그 사람한테 직접 하는 건 어렵죠. 최화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한 번쯤은 연습해보는 거예요. 녹음기가 다시 켜졌다. 은혜야. 적막한 상담실 안 최화영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은지가 숨을 들이쉬었다. 기억 안 나세요?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저도 기다렸어요. 녹음기가 그 문장을 담았다. 좋아요. 최화영이 곧바로 멈추지 않았다. 거기서 한 줄만 더. 또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은 김은지 안에 쌓여있던 원망을 정확히 겨냥한 문장이었다. 그거 대사 같아요. 그녀가 웃었다. 당신 인생 대사죠. 최화영이 받아쳤다.